몇 학년 학생 상담인가요, 지금? 초5요. 아, 현재 초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요. 여학생이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홈스쿨링 형태로 하는 건가요? 홈스쿨링 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1대1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강의를 붙였어요. 아, 그 줌으로 1대1로 수업하는 과외 같은 걸 하는 건가요, 현재는? 네, 네, 그럼 한국에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홈스쿨링 하다가 1대1 줌으로 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니까 6학년 올라가는 거네요? 네. 수학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거는 6-2까지 기본으로 했고, 아, 기본으로 했으면 뭐 개념 끝난 거고, 개념? 네, 네. 예. 유형까지. 그러니까는 원래 아, 4학년부터 저희 딸이 그 디딤돌 최상위를 좋아해서 3학년 1, 3학년 2, 4학년 1, 4학년 2 했는데 5학년 때 문제집이 없어 센으로 했어요. 5-1, 5-2를 센으로 했어요. 초3에서 초4 과정은 최상위를 했고, 네.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는 문제집이 없어서 그냥 생으로 6학년 과정까지? 5학년 거 센으로 한 번 하고 예. 다시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5학년 1, 5학년 2를 최상위를 다시 다졌더니 좀 5학년 거는 확실해졌고 음, 5학년 2 하면서 6학년 1 기본했고 예. 6학년 2 기본했고 지금은 6학년 1 최상위로 다져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래도 지금 6학년 2학기 개념까지 끝낸 거죠? 네, 개념 개념 끝나고 끝냈는데, 어쨌든 최상위를 꾸준히 6학년 1학기 거 지금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네,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이 왕수학을 한 예, 번만 해 6-2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근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 점프수학 심화를 6-1을 한 권을 다 마스터를 했어요. 아, 점프 괴로워하면서 암수학이요? 네, 네. 공부를 잘해가고 있는데 어떤 네, 부분이 네, 상당, 네, 네, 네. 그 앞으로 남아있는 건 6학년 1학기 그래프 직육면체 남아있고요. 예, 6학년 2학기 세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로 하자 그래서 예, 그걸 하고 있는데 아이가 좀 어려워해가지고 강남인강으로 개념만 지금 선생님 거 듣고 자기 혼자 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벌려놨나 싶기도 하고 또 음, 이제 방학이니까 아이가 3프로 올림피아드가 책에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꾸 하고 싶다고는 말을 하는데 음, 그거를 섣불리 시작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 이거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방학이어서 선생님 수업을 2달 동안 중단을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3프로 올림피아드를 선생님을 껴서 이게 진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엄마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집에서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할지 그게 음. 조금 고민이 돼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는 지금 그러면 인강 들으면서 혼자 하는 건가요? 네, 선생님 없이 인강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하면 이렇게 혼공할 때는 한 과정 끝나고 하는 게 좀 좋아요. 네. 과정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나가는 거를 좀 멈추고 지금 6학년 2학기하고 6학년 1학기 거 좀 하던 게 남은 게 있잖아요. 음, 그거를 마무리하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혼공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숙제를 내줘야 되니까 투토랙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나가면 6학년 거는 숙제 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혼공일 때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중학교 거 나가는 거를 추천을 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이제 새로운 기호나 뭐 수나 언어들을 좀 배우거든요. 문자시. 그래서 요거는 아이에 따라서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로 하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을 잘 넘어서서 뭐 2학년 1학기나 이렇게 나가면 상관은 없는데 개념 플러스형 파워가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닌데 1학년 1학기 개념 자체를 아이들이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음, 얘가 1학년 1학기 개념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강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요 개념 플러스 용 파워라는 교재가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좀 네. 더 뭐 쉬운 교재들도 있거든요. 연산 교재도 있고 좀 더 쉬운 교재로 바꾸면 뭐 개념 플러스 용 라이트라는 교재도 있고 아니면 뭐 신서학의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고 아니면 체크체크라는 책도 있고 좀 쉬운 개념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조금 어려우면 쉬운 개념서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좀 얇은 연산 교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생연산이나 베이직슨 같이 얇은 연산 교재.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좀 천천히 나가면 좋아요. 6학년 거를 일단 마무리를 확실하게 끝내고 그다음 1학년 1학기 거를 좀 쉬운 개념서로 천천히 나가면서 얘가 좀 버거워한다 그러면 연산 교재를 넣어주면 좋아요. 연산 교재 좀 얇은 걸로. 제 개인적으로 A랑 얘기해 본 게 저희 딸이 중학교 게 궁금하대요. 이제 뭐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도 몇 명 하나 봐요. 또래가 그래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해주긴 했는데 6학년 2학기 거 하면서 중학교 1학년 연산 들어가는 거는 괜찮죠? 그래서 저는 원래 홍콩은 이제 한 과정 마무리하고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분산되고 보면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요일을 좀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학을 며칠 하나요, 지금? 그냥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방학이. 하면 뭐 한 4일하고 이틀을 나누든가, 4일 이틀. 그래서 이틀은 6학년 2학기 거 복습, 4일은 중학교 1학년 거 이렇게 나가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얘가 개념 강의 문제보다는 거기 1학년 1학기 그 기호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정수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쉬운 개념서나 연산 교재를 좀 병행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연산책 중에 센 연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얇아서 제가 보통 추천을 해요. 수력 충전은 그 어때요? 너무 그 양이 책? 많아요. 그래서 아, 보통 양반을. 수력 충전은 정말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 디딤돌 기본도 좀 버거워하는 애들. 음, 그래서 이제 응용은 하지도 못하고 디딤돌 기본 정도도 버거워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가면 아이들이 이제 기본 연산이 잘 숙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많은 양을 반복해서 연산을 시키니까 수력 충전 같은 걸 해주면 좋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최상이나 이런 것도 잘 했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갈 때 좀 버겁다. 그러면 그냥 얇은 생연산 정도만 시켜줘도 돼요. 아니면 진도를 좀 느리게 나가든가 아니면 연산 교재 얇은 거 좀 해주면 보통 극복이 돼요. 제 경험상. 네네. 그러니까 이 좀 전체적으로 수학 학습 능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구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구간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구간 고등 수학 나갈 때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학습 능력이 있는 애들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암기할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이해는 했는데 암기를 못해서 또 까먹어요. 근데 네. 이제 다른 단원들은 그렇게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학기 과정 중에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고등수학 상. 네네. 그래서 이 세 학기는 아이가 좀 학습 능력이나 심화를 잘해도 갑자기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연산교재 얇은 걸로 좀 공식들이 자동적으로 암기되게 연습을 시켜주면 좋고요. 3프로 올림피아드는 네. 이게 만만치가 않는다, 엄마가 지도하기가. 왜냐면 네. 어머님이 만약에 도와주려면 거기 해설지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려워. 3프로 저도. 올림피아드가 어떤 스타일의 문제집이냐면 뭐 아주 고난도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모든 문제를 초등학교 방식으로만 풀어놨어요. 음, 그 방식이 독특할 거잖아요. 방정식이나 그런 거 이용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초등학교 방식으로만 풀기 때문에 그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독특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이제 문자와식 그런 걸로 익숙하게 푸는 방식이니까 만약에 집에서 지도를 하려면 해설지를 엄마가 미리 다 읽어봐서 초등 방식이 뭔지 숙달을 하고 아이한테 좀 아이디어나 그런 걸 좀 줘야 되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 그 3프로 올림피아드를 좀 제대로 하려면 학교 과정이 안 나가야 좀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 문제를 봐도 최상위 해설지를 보면 초등 방식 말고 중학교 방식 이용해서 푼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든지 약간 이항을 이용하든지 뭐 괄호 분배 법칙을 이용하든지 그런 게 있는데 3프로 올림피아드는 정말 순수하게 초등 방식으로만 문제를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려면 중등 과정을 좀 안 하고 하는 게 좀 아이한테도 혼선이 없어요. 중등 과정을 배우면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근데 그 네네.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그 문제의 출제 의도랑 다르고 해설지랑도 다르기 때문에 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초등학교 방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좀 안 나가고 느리게 나가고 3프로 올림피아드를 풀어도 음,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랑 같이 나가면 좀 애매해요, 이게. 이 책은. 네. 최상위보다도 더 초등 방식으로만 다 풀어놓는 책이니까. 요 책을 풀었는데, 분해길이요? 이거를, 예. 일을 3학년 거 풀고 4학년 걸 못 풀고, 다시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요거를 잘 푸나 안 푸나 한번 잘 보자 그랬는데, 좀 성실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면 해서, 뭐 많이 틀리면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면서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권을 다 끝냈는데 또 3%를 할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굳이 이거 아, 풀었는데 아니면, 문해길하고 3프로는 성격이 좀 달라요. 예. 음, 그래서 문해길도 이제 3프로랑 좀 비슷한 이게 단원별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유형별로 좀 네. 묶어놨잖아요. 줄 세워서 풀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테크닉이 들어가긴 하는데 문해길은 서술형 연습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고 3프로는 아예 이제 초등 방식으로만 문제를 좀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강해서 음, 3프로 올림피아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한데 중등 과정이랑 같이 들어가면 좀 애매한 책이 되는 거예요. 초5고 엄마 마음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좀 이렇게 불쌍히로 좀 이렇게 딱 넣어주고 싶으면 지금 중2를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왕수학도 해보고 이것도 해본 아이인데 3%도 한 번 더 트라이를 할지 아니면 그냥 중1로 진도를 빨리 쫙쫙쫙 빼는 게 나은지 어떤 걸로 추천하는지 그냥 딱 말씀해 음. 주실 수 혹시?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보통 지금 상태면 이제 중학교 과정 나가는 걸 많이 추천을 하죠. 문해길도 풀지 말라고 하고 지금 일단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나갈 차례면 최상위까지 정도는 좀 건드렸으면 보통은 중학교 과정 나가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학원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양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초등 수학보다 중등 수학이 훨씬 양이 많고 고등 수학이 양이 많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모자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다 보면. 보통 이 상태라면 학원에서는 얘가 뭐 경시하거나 특별히 뭐 영재고 과거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등 과정 나가고 뭐 3프로 올림피아드 할 시간에 중등 과정을 뭐 블랙라벨까지 한다라든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뭐 하는 것도. 그래서 나가는 거를 많이 보통 추천을 하고 고등 과정도 이제 뭐 정석이나 실력 정석 그런 것까지 좀 나가는 걸 많이 추천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외국에 있는데도 그런 한국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선행 나가는? 예, 여기 이제 몇몇 반에 한두 명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 애들이 수학을 잘 한다고도 이제 선생님들도 그러고, 같은 또래 애들도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갔다,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솔깃솔깃해서 저도 이제 이 인터넷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시작을 하고, 방학 때 잠깐 또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고도 이래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귀국을 해서 한국 학교를 다니는 건가요? 예, 예, 예. 1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3월 전에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그때 딱 그냥 레벨 같은 거 다 조금 높게 맞춰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여기 아시다시피 공부 잘 안 하니까 안 시키니까 음, 주말은 공부를 하기가 조금 좋은 상태이기는 해. 홍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인턴 선생님한테 수업 한번 하고 평일에 숙제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여자애라서 저도 좀 끌어주고 싶은데, 약간 지금 머뭇머뭇하는 게 중학교 거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또 초등학교 때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아직 완벽하게 딱 끝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서술형이 좀 딸리긴 한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문해길 방식의 서술형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식 세우고 그렇게 하는 연습도 같이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네, 문자와 식을 이용해서 간결하게 식을 쓰잖아요. 네. 예, 문자와 식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초등학교 때 이제 식 세우고 그런 거에 너무 그 뭐라고 하지? 그럴 필요는 네,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막 숫자 네. 대충 집어넣고 이상하게 푸니까 그런 거 좀 연습하면 좋은데 음, 중학교 과정을 하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활용을 할 때 아이가 정식을 못 쓴다 그러면 해설지를 필사하면서 문자와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식을 세우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하고 초등에서는 좀 이렇게 논술형으로 식을 보통 쓰거든요. 네, 글을 많이 쓰면서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아이가 음, 그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중학교 과정 나가고 중학교 심화하는 걸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고 근데 네. 아이가 이제 좀 약간 수학에 대해서 뭐 이것도 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으면 중학교 과정은 좀 멈추고 3프로 올림피아드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끝내는 건 무리일 것 같죠. 선생님, 수학을 좋아하는 네, 아이들은 풀다 보면 되게 흥미 있어 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푸는 게 3프로 네, 올림피아드 네, 방식으로 푸는 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런 방법도 있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익히니까 재밌어 하는데 어 시간은 좀 걸리죠. 몇, 걸리고 몇, 또 어떤 아이들은 3프로 올림피아드를 하면서 수학의 흥미를 또 많이 잃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비슷한 좀 거예요. 그 중학교 과정을 하면서 3프로 올림피아드를 나가면 음, 약간 얘가 혼란스러운데 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 1회 정도 음, 주 1회 정도 하루를 잡아서 3프로 올림피아드 푸는 걸로 하긴 하되 중학교 방식 빼고 초등 방식으로만 풀어야 돼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음, 이제 중학교 방법으로 막 방정식 부등식 풀면서 음, 익숙한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서 풀려고 하면 좀 혼란스럽긴 한데 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켜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재밌어 하면 계속 시키고 얘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냅두고 그런 애들은 또 억지로 또 시키면 또 음. 문제가 되니까 한 예. 6개월 동안 쭉 해요, 끝날 때까지? 아니면 만약 어느 흥미 정도? 있어 하면 좀 날짜를 좀 늘려서 음, 다 풀리는 것도 괜찮죠. 그게 1과정, 2과정, 뭐 3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음. 1과정은 좀 쉬우니까 그래도 작년에 다녔을 때 누가 이거 줘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냥 이거 몇 개만 해보자. 그래서 그냥 도형을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서술형 하는 거. 예, 예. 이걸 되게 대충 안 쓰거나 답만 쓰거나 대충 써서 제가 좀 잔소리를 해서 해답지 보고 막 쓰라고 해서 되게 쓰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써놨어요.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그냥 애가 답이 맞으면 풀이 과정은 너무 귀찮대요, 쓰기가. 그 중학교부터 풀이 과정을 연습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교정을 할 때 교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초등 도형 같은 경우는 약간 풀이 과정 쓰기도 애매한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음, 좀 이상한 문제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음, 음, 그 풀이 과정 그런 거는 중학교 때 보면 이제 중학교 때가 이제 어쨌든 그
어떤 그 정의나 정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거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는 최초의 네. 단계니까 그런 방식의 식을 쓰는 절차를 익히는 게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부터 좀 그거는 많이 연습을 시켜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예 수학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네. 방정식하고 부등식, 뭐 활용, 함수 활용 그런 거 나오거든요. 1학년 1학기에도. 그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에는 이제 도형 문제들도 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심 잘 못 쓰면 해설지 좀 필사하고 그러면 그 해설지 필사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 거는 나름. 예.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연습을 시켜도 돼요. 그 문제집 푸는 방식 중에 선생님이 왜 흰 백지에다가 이렇게 이게 좀 아, 예. 차분히 그거 해서 그건 하는데 누가 이제 문제집은 그냥 하얗게 놔두고 채점만 색깔별대로 하고 이런 오답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 문제씩 푸는 게 좋다라고 해서 트라이 해봤는데 제가 채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 되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음, 이게 제가 그래서 가르친 애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제 여학생 중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하려고 가령 이제 네, 고등학교 문제집 같은 거를 푸는데 책이 깨끗해야 자기가 딱 보면 처음 보는 느낌으로 또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장도 하나 준비하고 또 노트도 준비하고 그래서 걔는 네, 연습장에다 풀고 노트에다 담아 써서 노트로 채점을 해요. 거기다 별표 다 해놓고 그리고 뭐 네, 책에다는 이제 오답해야 될 것만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예 깨끗하게. 그래서 또 다시 풀어보고.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게 그 할 만한 거고 부모님이나 누가 관리해서 하면 채점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시간도 오래 네, 걸리고 번거롭고 보통은 번거롭고 그래서 많이 안 쓰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안 쓰고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서 풀리는 두 권 사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빼기 4를 해야 되는데 빼기 2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 찾아야 되잖아. 자기 풀이 과정을 어디서 내가 틀렸는지. 그게 노트에다 쓰면 그래도 좀 더 잘 보이나 싶어서 이제 여쭤본 건데 어때요? 음. 몇백 개 쓰는 거랑 노트랑 전 어떤 게 더 문제집 좋아요? 여백 개는 저는 주로 학생들한테는 그 연습장에다 풀고 문제집에는 네. 답만 체크하라고 해요. 답만. 풀이 과정도 풀이 과정도 몇백이 아니에요. 연습장에다 다 풀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할 때 아예 몰라서 질문할 때는 뭐 제가 힌트를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접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풀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대로 다시 써오라고 이렇게 시켜요. 왜냐면 노트에 쓸 이제 애들이 보통 때, 그 어딘가에서 실수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주려면 네네. 그 걔가 쓴 거를 네네. 따라가서 찾아줘야 되는데 중구난방을 보면 뭐 어디인지 알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해설치 필사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좀 연습을 시키죠. 그래야지 이제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최상위 6-1 풀고 있는데 이게 막 계산 연산하는 거는 하얀 백지에 쓰고 풀이 과정이랑 답을 문제집에 쓰고는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답만 문제집에 쓰라 그러고 풀이 과정은 아니면 이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연습장이 있으면 연습장을 반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반으로 돼 있거나 절반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아니면 뭐 아예 흰 백지면 거기를 한 3대 7 정도로 나눠서 3에 해당하는 공간이 좀 좁잖아요. 거기다가는 문제 푸는 아이디어나 단순 계산을 막 자기가 적게 하고 왼편에 좀 넓은 데다는 좀 약간 틀렸으면 엄마가 보면서 어디 틀렸는지 알 수 있게끔 좀 식을 좀 정리해서 정돈해서 걷다 풀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문해 길이 조금 그렇긴 한데 한 번 했어요. 그냥 틀렸어요. 그리고 고치라고 해서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쌓아놨다가 한 번이 다 끝나고 다시 풀려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애가 진료해서 그냥 그건 넘어가는 게 나아요? 한 두 번 정도 만약에 오답을 다시 풀렸다. 그래도 몰라서 해설지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이제 애가 알았어요. 근데 좀 아쉽잖아요. 얘가 진짜 알았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뭐 문제집을 다 끝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우리 1쪽부터 100쪽까지 진짜 두 번씩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애가 너무 질려하거나 이럴까 봐 시도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거를 중등 대비하는 겸 해서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말까요?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고동 과정 같은 경우는 문제집 끝나면 문제집 한 권 다시 푸는 것도 하고 틀린 거 다시 푸는 것도 하고 틀린 유형을 뽑아서 계속 복습해요. 성취도가 80% 이상 나올 때까지 고동 과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중등 과정 같은 경우도 틀린 거 오답 한 번 적게 하고 또 유사 유형이나 그런 거 연습 많이 시키거든요. 초등 과정은 잘 안 시켜요. 네. 네. 그러니까 초등 음, 과정은 왜냐하면 질려,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초등수학은 이제 개념화하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약간 흥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면서 푸는 거 위주로만 많이 하고 중학교 과정부터 들어가면 좀 뭔가 틀을 잡으면서 수학을 하니까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오답이 돼야 되고 고등학교부터는 너무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또 완벽히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는 되게 과도하게 많이 시켜요 오답이나 그런 거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뒤로 갈수록 많이 시키는 걸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좀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면 다음에 나오면 또 얘가 또 모르잖아요. 그럼 또 네네. 모르면 또 생각해서 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를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확히 알아서 하는 것들은 중학교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중1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좀 무난하게 잘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놔야 좀 아주 위에 있는 상위권으로 할 수 있는지 혹시 말씀해 그러니까 주실 수 중1 들어갈 때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좋냐? 지금 1년 반 남았거든요, 얘가. 아, 중1 되는 데까지? 음. 음. 근데 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학을 음.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심화까지 이렇게 해나가면 네. 중1 들어갈 때쯤 중3 과정 들어가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중3 과정.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얘가 이제 고교학점제 세대라 음. 그 과도하게 선행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네. 중3 고등학생들보다는 이게 절대평가로 고2부터 바뀌고 또 얘 때는 네. 이제 하도 이 어린이가 또 이제 고1부터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과도하게 막 선행이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만약에 중1 때쯤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들어갈 차례가 되고 그다음에 네. 얘가 나머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그래도 뭐 개념서도 하고 센수학 같은 유형서도 하고 뭐 블랙라벨 같은 심화서까지 이렇게 했다면 튼튼하게 잘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과정만 들어가면 음. 보통 지금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중1 때는 1년 내내 시험을 안 보든가 학교에서 음. 시험을 보더라도 그냥 패스만 해가지고 뭐 다 내신에 반영이 안 되든가 아니면 1학년 2학기 때만 시험을 보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그래서 그때 좀 그 3학년 것도 하고 고등수학 과정 같은 경우도 천천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려면 중1 입학 시점에 3학년 1학기 정도 나갈 시점이 되고 다른 것들은 좀 유형하고 심화까지 좀 해놓으면 좀 여유가 있겠다. 예. 다른 심화를 원하는 건 전 아니고,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탄하게 다 기본기 뭐, 이런 심화까지 밟았을 때, 중1 됐을 때 중3-1 시작하면, 여유 뭐, 있죠. 예. 물론 더 빠른 애도 있고 더 느린 애도 있긴 한데 그 2학년 2학기까지 심화까지도 다 있는데도 중1 시점에 3학년 1학기 과정에 나갈 차례라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여유가 있어요. 애를 지도를 음. 한다라고 하면 그럼 3학년 1학기 거 이렇게 해나가고 좀 빠르면 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고등과정 되게 어려워하니까 고등과정은 굉장히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서 3학년 1학기 것도 복습하고 그 전에 했던 중학교 과정도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고등과정 나간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여유가 좀 있죠. 좀 지도할 때. 그, 뭐 1학년 거가 이제 개념이 되게 많던데, 그거를 백지에 써보라고 시킬까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하지 말까요? 저는 써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중학교 과정부터. 근데 그러니까 절대 몰라서. 가중치를 초등수학보다 중등수학을 한 2배 정도 더 한다 생각해서 한번 그 계획표를 짜면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수학에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아이도 좀 쉬워하고 그러니까 많이 시키는데 중등수학 가면 좀 더 시간이 부족하고 고등수학 가면 좀 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초등보다 중등수학을 한 2배 정도 학습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획, 고등은 중등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하는 계획, 이런 계획으로 로드맵을 좀 짜야 좀 누수가 없어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백지에 쓴다라든지 아니면 엄마랑 묻고 답하기를 한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익히는 과정을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중등수학 그 개념부터는 꼼꼼하게. 다 여쭤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남은 과정하고 중학교 과정을 투트랙으로 가실 거면 한 주 6일, 주 7일 공부한다 가정하면 주 7일 한다면 4일 정도는 중학교 과정하고 네. 이틀은 초등학교 과정 마무리하고 하루는 3% 올림피아드 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한번 시켜봐서 흥미 있나 없나 보고 흥미 있어 하면 좀 늘리고 3% 올림피아드를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마무리하면 이틀이 남잖아요. 거기 3% 올림피아드 얘가 좋아하면 좀 집어넣고 막상 음. 시켜봤더니 얘가 별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냥 떼고 중학교 과정 나가도 돼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냥 딱 집어주신다면은 그 문제집이 사와야 되는 게 이제 방학 때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어떤 게 좋은지 우리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하고 그다음 파워하고 그다음 뭘 해야 돼요? 그냥 한 것만 얘 같은 어, 경우는 뭘 좋아할 것 같은지. 그러니까 그 중등 개념을 또 잘하냐 못하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중등 개념서 중에서는 개념 원리가 제일 좋아요. 개념 원리. 근데 개념 원리는 처음 하면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개념 플러스 유형 파보다 좀 더 어려워요. 개념 원리가. 근데 이제 특히 홍공으로 할 때는 개념 원리로 하면 좋아요. 여기 그 스님들이 할 때는 스님들이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책에 좀 부족한 것도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홍공할 때는 책에만 의존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개념 원리는 가장 개념이 어쨌든 꼼꼼하게 많이 잘 들어있어요. 네, 꼭 산다면 개념 원리는 한 권 샀으면 좋겠고 네, 개념서로 그 다음에 네, 얘가 좀 어려워하면 쉬운 개념서는 아까 몇 가지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 신수학의 바이블, 체크,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이 세 개를 많이 보거든요. 네,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것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뭐 빨리 이해하는 수학이라는 시리즈 있는데 그거는 되게 쉬워요. 그것도 네, 아이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일단은 개념서는 개념 원리
네, 개념으로. 심화서는 블랙라벨. 블랙라벨. 블랙라벨이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제일 끝이에요, 블랙라벨이. 그거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더 어려운 거는 나중에 굳이 하고 싶으면 이제 복습할 때, 진도 다 네. 나갔는데 현행 복습하거나 그럴 때 하면 될 것 같고, 블랙라벨보다 좀 약간 어려운 게 A급이 있는데, A급보다 좀 더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 항소 다니고 그런 애들은 막 그런 것도 막 풀려요, 경찰 애들. 근데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고, 블랙라벨 정도까지만 해놓고 진도를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서는 뭐, 센서학 정도? 네. 예, 이게 그 정도 하면 돼요. 초등생들을 엄청 싫어했었어요. 센서학 하기 싫어하면 센서학은 나중에 복습용으로 시켜도 돼요. 유형서. 초등 스타일이랑 똑같나요? 중등 쌤이랑? 똑같죠. 문제 많고. 그러니까 아이 말로는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푸는 것 같다고. 그 유형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중동생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싫어한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맞는 그 것 같아요. 복습할 때도 돼요. 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저는 이제 그 센서학 안 하고 잘하는 애들은 개념사 한 권하고 블랙라벨 두 권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진도 빼면 나중에 또 까먹어요. 어, 개념을 애들이. 그때 이제 센서학으로 복습시켜요.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싫어하면 뭐 빼도 되는데 뭐 내신 대비할 때나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센서학 같은 걸 한번 해주면 좋아요. 네. 센수학 대체할 수 있는 책이 최상위 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최상위 라이트는 센수학 스타일은 아닌데 문제의 난이도는 센수학 B단계랑 C단계랑 좀 유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다 됐죠? 네,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